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그 선거제, 그러니까 연비제, 연동형 비례제하고 공수처를 마구 몰아붙이고 있죠. 아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 선거 공학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 없는 일인데 뭔가 굉장히 좀 다른 배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로또를 맞았어요. 자기가 뭘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짚어보기로 하죠. 우선 그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올린 그 한 1분 30초, 2분짜리 우리 그 자유시민본부 이제 활동가님들의 그 영상 크리스마스 캐롤 그것조차도 그냥 노딱이에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비판하고 북한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하면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한 두세 달째 계속 노딱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이 민주당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일종의 자살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 세입에 관한 부속 법안 이게 한 22개 남아있는데 이거 뒷전이죠. 그다음에 민생법안 뒷전이죠. 그래 놓고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연비제와 공수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제 공수처는 전부 이게 저 위헌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원칙을 둘러싼 강성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총선이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남은 상태에서 헌법 원칙을 둘러싼 강성대립 구도를 여권이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건 정말 멍청한 자살골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 내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당 밖에 있는 굉장히 어두컴컴한 지하 세력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이 49석이고요. 경기가 60석, 인천이 13석, 대전이 7석, 세종이 1석, 충남이 11석, 충북이 8석, 서부산이 9석입니다. 그러면 합계하면 158인데 이 중에서 뭐 저쪽 성향이 강하든 아니면 여권 성향이 강하든 아니면은 이 지금의 야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 자유민주 성향이 강하든 이렇게 해서 한 마이너스 한 20석 빼고 나면 140석 안팎이 경합 격전지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갈 데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강원도에 좀 붙이고 그러면 그래도 140석 안팎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부 이 경합 지역에 있다고요. 이 호남 쪽은 뭐 바미당 이제 당권파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기 어디예요? 저 대한정당에 가 있든지 뭐 정의당 뭐 평화당 이런 데 있다고요. 호남 쪽은 주로 그게 많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기반이라는 건 결국 이 경합 지역들인데 이 경합 지역들이 1000표 이짝저짝에서 당락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4개월 전부터 헌법 원칙을 둘러싼 강성대립 구도로 간다? 이거는 거의 못 걸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니었을 거다.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법률 자체가 위헌 법률이란 말이에요. 연비제나 공수처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헌 소송 줄줄이 붙고 자유시민은 격분하게 되고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 저항이 벌어지거든요. 거기다가 헌법 소원이 줄줄이 있어요. 그럼 이제 혹자는 말해요. 야, 그 헌법 소원해서 뭐하냐. 그 문재인 정부가 다 그 헌법 재판관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혁명적 내지 준혁명적 상황이 오면 헌재 재판관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걸 수가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이 박 대통령 탄핵이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인데요. 이 탄핵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탄핵을 자기들이 그냥 해버리고 그걸 이제 공범으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아예 소수 의견도 없애버렸잖아요. 8명 전원 그 일치로 해서 완전히 어깨 걸고 공범을 했다고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직권 남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연비제나 공수처에 대해서 위원을 걸었는데 위원 그 혐의로 헌법 소원을 했는데 이게 합헌이다 판정을 해놓으면은 이 헌법재판관 일 전체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추가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경우에요.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 징용 판결, 백년 전쟁 판결 이런 게 이어지면서 대법관 일괄 제거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 막무가내 무슨 그러니까 뭐 이거 망치니 뭐 저기 죽창 같은 거 가지고 촛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그 아무 명분 없이 그 사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저희 보수한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때 독립전쟁을 뭐 한 6년인가 8년인가 했는데 그 독립전쟁 벌일 때 보면 그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두껍게 뒤에 우리가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가가 항목에 계속 나열돼요. 즉 독립전쟁이라는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게릴라 워페어인데 게릴라전을 해서 이제 국가의 정규군을 패퇴시키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조차 미국인들은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계속 그 일종의 그 이론적, 이성적, 뭐 내지는 법률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 근거들을 남겨요. 그 근거들이 나중에 미국의 헌법 정신이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의 기본 국가 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어떤 북한 급변 사태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휴전선 남쪽에서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 오더라도 가능하면은 이 법률적 프로세스의 그 외향을 띄워두는 게 좋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법조 굉장히 타락해서 저거 헌법재판관들 몽땅 옷 벗겨야 되고요. 대법관들 몽땅 옷 벗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법원까지에 있는 종북, 친북 행적이 명확한 법관들을 전부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벗겨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군기를 잡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벗겨 내려오려면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자유시민들이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할 게 아주 그냥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아주 버겁습니다. 우선 첫째는 연비제 공수처 철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법 통과됐다고 우리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이건 위헌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를 철폐하는 운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전 그 투표제 이것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관리 불가능한 형태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자유시민 감시단 이거를 조직하고 형성해서 운영하는 약 4만에서 5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이제 초중고 운영위원 이른바 학군위가 이제 전국 12,000개 초중고에서 조직되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학군위의 그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세졌어요. 여기에 참가하거나 혹은 이걸 지원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건 전국 12,000 초중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게 몇 년도 선거죠? 2022년 교육감 선거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전국 학군위 지원센터 조직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돌아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운동들을 이제부터 막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이걸 저는 3대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3대 프로젝트는 모두 우리 동네 조직, 영어로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CO를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 선거구, 우리 동네에서 우리 자유시민의 이 자치, 그러니까 셀프 룰, 셀프 거버넌스 이걸 전통을 잡겠다. 이게 문제였다. 우리가 이걸 했었더라면 이게 있었더라면 탄핵도 안 벌어졌고 지금 저렇게 종북 친북에 날뛰는 사회도 안 벌어졌다. 다행히 이 우리 동네 조직 운동, 이 우리 동네 조직은 굉장히 한번 만들어지면 자생성이 강해요.
자생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어두컴컴한테 꼴방에 쭈그려 앉은 자들이 이거를 지멋대로 쪼물락거리지 못해요. 백모가 이거 깃발 들고 맨 처음에 갔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만들어줘도 백모 말 안 듣습니다. 백모가 헛소리하면. 백모 말을 조금 귀담아 듣는 거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이빠른 소리하고 비교적 사심이 없는 것 같아 해서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는 거지. 제가 조금이라도 사심 보이면은 바로 그냥 저랑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하게 자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좌파 운동의 뿌리는 평양과 간첩과 종북이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동네 조직 운동을 못 해왔어요. 앞으로도 못 합니다. 얘들이 기껏 해봐야 관변, 주민자치위원회, 관변통장, 관변동장 뭐 이런 거밖에 못 합니다. 근데 관변이라는 건 이건 힘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자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미국선 이걸 좌파가 했어요. 미국 뒤에는 무슨 간첩이나 종북이 없었으니까 좌파들이 아주 자생적으로 해서 그 좌파의 우리 동네 운동이 뿌리가 돼갖고 지금 민주당을 바치고 있고 이 좌파들의 아이디어가 거의 극좌에 이르러서 지금 민주당이 극좌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우리 동네 조직운동 출신이고요. 이 클린턴 때 북핵 정책을 망쳐먹었던 국무성 고위관료 웬디 셔먼 또한 그 여자는 동시에 오바마 때 이란 핵 정책을 망쳐먹은 국무성 고위관료를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웬디 셔먼 같은 여자. 이거 다 우리 동네 조직운동 출신, 극좌운동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우파가, 우리 자유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쟤들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CO 조직은 교수, 법조, 종교, 반동성애 제도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제도화하는 것, 즉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 이런 데 반대하는 운동, 이런 여러 분야 조직들의 의견을 조차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CO 조직은 이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한번 자리 잡으면. 그럼 CO 조직 지역 간사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우리는 국회의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는 저 큰 밥집 사장님 아주 평소에 저기 축구에 돈도 많이 쓰시고 뭐 여기저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저런 양반 돼야지.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지역을 대표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혔는데 뛸 때 국가대표로서 뛰는 게 아니라 수원 지역 생각하고 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지역 이익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연설하다가 우리 지역의 대리지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내 속으로 저거 정치하게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우파 운동한다고 마이크 잡고 저런 소리를 떠드나 그래요. 대리인,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representative, 대표자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 비즈니스를 논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의 본질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낼 때 CO 조직 활동하는 사람 가지고는 그 사람 그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비록 하지만 그 정보력이라든지 안목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국 교수 조직, 또 전국 법조 조직, 전국적인 종교 조직, 전국적인 이 반동성애 조직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인물이 좋다 저런 인물은 안 된다 이 평을 소화해서 그걸 실행해 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CO 조직은 이게 동네 선거 브로커들이 와서 이렇게 까불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이게. 왜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후보 안 정해 하고 딱 선 긋고 나가거든. 선거 브로커가 들어와 봐야 고생만 하지 얻을 게 없는데 왜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서 조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생성 강하죠. 누구를 후보로 세울까 말까에 대해서 함부로 입김 안 낼라 그러죠. 그건 고명하신 교수님들 조직에서 정해주세요. 그건 고명하신 법조인들 조직에서 정해주세요. 그건 고명하신 전국 목사님들 조직, 한 7천 명 목사님들 조직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평소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고생해 오신 반동성애 투쟁하시는 조직에서 좀 의견 좀 내주세요. 저희는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조직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CEO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참 남 좋은 일 시켜주는 바본데 또 어떤 면에서 엄청 멋있는 조직이라고요. 그래서 이 CEO 조직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조직들의 의견을 좇아서 후보 선정에 기여해주고 적정 후보 당선에 기여해주고 문제 후보에 대한 역선택에 기여해주고 또 당선자의 평가 견인에 기여해주는 거예요. 즉 CEO 조직은 힘, 근육, 영어로 머슬입니다. 그러면 교수, 뭐 법조인, 종교 지도자, 반동성애 운동 지도자 이런 분들은 뭐냐? 브레인이고 네임드예요. 유명 인사에. 그걸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고. CEO 조직은 밑에 딱 깔려서 이 머슬이에요, 머슬. 힘이에요. 그리고 위에 딱 모시는 거죠. 교수 모셔놓고 법조인 모셔놓고 종교 지도자 모시고 이러고 떠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매고 다니는 가마 위에 앉은 분들이 저쪽 갑시다 그럼 저쪽으로 딱 들어서 막 달리고 또 저쪽 갑시다 그럼 저쪽 들어서 막 달리고 그러면 돼요. 다행히 지금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 저 정광훈 목사 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 발 한 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다행히 전국적인 교수 네트워크 만들어져 가고 있고 다행히 전국적인 한 몇백 명짜리 법조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이 점점 더 강화돼 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들 혹은 지도자급 인사들을 위에 딱 모셔놓고 그 양반들이 방향 조정하게 하면서 물론 인풋은 넣죠. 현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 영 개판입디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안 돼요. 저 싸가지 없어요. 인풋은 넣지만 그거 다 인풋 넣어서 거기서 걸러져서 다시 내려오도록 해서 그 양반들의 그 어떤 방향 설정을 유도를 해주고 그 방향 설정에 맞춰서 딱 방향 틀어서 달리는 거예요. 엔진이고 머슬입니다. CEO는. 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렇기 때문에 이 CEO 조직이 어떤 활동하냐. 우리 이 자유시민본부 지역 활동가들 지금 열심히 해오신 거 한 2, 3주짜리 좀 쪽사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캐롤 넣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죠. 크리스마스 기념 영상 모음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선거구로 치면 한 130, 40개 선거구가 가도가 돼요. 저분들이 다 그냥 생활인들이세요. 주부님들이시고 저렇게 열심히 그냥 하신다고요. 저거 다 본인들이 돈 출연해서 저희 쪽에 주문해서 제작한 거예요. 자유시민본부. 예. 저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지역별로.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한 거. 서부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저기도 경합이 많아요. 저렇게 가면요. 국회의원들끼리 연락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 민주당 쪽 의원들 이런 분들 특히. 예, 세종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 이해찬 씨도 고생 좀 하시겠죠, 뭐 내년에. 네, 정탈전과 연말연시 뜻깊게 보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로또를 맞았단 말이에요. 한국당에 어떤 선택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일단 요번에 이제 로또 맞은 거가 왜 로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원칙을 둘러싼 강성 대립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국회가 지금 붕괴한 상태잖아요. 자, 이러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게 헌법 총선 놔두고 이런 이슈 가지고 강성 대립 연출해 버리면요, 골로 갑니다. 쟤들이 제일 이익 보는 건 뭐냐, 언제냐? 이
전쟁이냐 평화냐란 프레임을 걸었을 때 이익을 봐요, 쟤들은. 근데 그 프레임 지금 이제 더 이상 먹히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둔감해졌는데다가 이 판은 문재인 판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북한 사이 판이구나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때문에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도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중재자론, 뭐 한반도 무슨 론 이거 안 먹힌다고요, 이제는. 그거 안 먹히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거꾸로 프레임을 헌법의 원칙과 헌법의 그 아주 내장되어 있는 핵심 가치를 둘러싼 이제 강성 대립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로또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뭘 잘해갖고 이렇게 로또로 맞았지 보면 굉장히 소소한 변화 한 3가지밖에 없어요. 우선 첫째, 황교안 단식 및 황교안 본인의 결심 이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스를 들어보면 단식을 전후한 시기에서 황 대표가 좀 사람이 좀 결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한국당이라는 108명짜리 여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직 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거 별로 크지 않은 변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 1인 그것도 원외에 빠지를 안 다른 대표 1인의 약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싸우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인가 정책위원장인가 제가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 김재원 이 사람들이 이제 선출됐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대표하는 사기 탄핵 친중파가 뒷전으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주체적인 변화예요. 그럼 이 변화 자체만 가지고는 로또 맞을 변화는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는 그냥 간신히 자기 앞가림하는 간신히 지금까지 해왔던 태만한 작태에 비하면 이제 간신히 자기 앞가림하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로또를 뻥 맞았다고요. 로또 맞은 건 결국 한국당이 잘해서 맞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상한 어두컴컴한 지하 세력의 무슨 컨트롤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선거를 앞둔 공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해서는 안 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순전히 선거공학적 입장에서 해서 안 될 짓을 했거든. 자살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냉정히 보면 오케이 그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냐. 저는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보좌진 비서진의 마인드 변화가 있냐. 저는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호시탐탐 빠꼬오라이 할 위험성이 있다. 옛날 버릇 다시 나올 위험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버릇이 뭐냐. 사기 탄핵 저질러서 거목 박근혜 쳐내고 이원 집정부제 내지 의원 내각제라 불리는 자기들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과도지배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근성이란 말이에요. 박 대통령 국회 퇴임시키면 한 500만 표에서 1000만 표 끌고 다니니까 우리 상황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살기 싫어. 오케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인격살인해서 쳐내고서 뭐 징역 32년 때려서 감옥에 가둬 놓고서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 만들자. 결국 이 게임이었거든. 이 근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항시라도 있는 거예요. 이 옛날 버릇이. 그럼 이게 결국 뭘로 표현되냐. 결국 사기 탄핵 친중파와 동거구조. 즉 뭐 유승민 그 다음에 김무성 이런 그 사람들까지 이제 당의 일선에 확 떠 올라오면서 지금 많이 죽었죠. 그 사람들 보이스. 나경원 가면서 특히. 뭐 김세연 같은 사람 설친 거 보세요. 이 사기 탄핵 친중파와의 그 동거구조를 다시 되살려서 다시 띄워내는 거. 이럴 가능성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상존해 있다고요. 그 위험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당이 저울에 올라선 것 같아요. 로또를 맞으니까. 저울에 올라섰다는 건 뭐냐. 야, 너 몇 근 나가? 근수 한번 내보자. 너 100근짜리 돼지야? 150근짜리 돼지야? 이 근수를 이제 스스로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침묵 중이에요. 혹은
동조를 했거나 징용 판결과 반일 히스테리에 대해서는 아예 동조를 했죠. 야, 이거 반일 히스테리야 안 돼.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 가야 돼. 징용 판결 작년에 10월 달에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이거 폭도 판결이야. 이거 국민들 이렇게 속이지 마. 대법원이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야. 국민들 겉으로 들으면 이게 참 떳떳한 굉장히 반일 캠페인, 주권에 관한 캠페인 같이 보이지만 대법원이 그 앞장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국제법 뭐뭐뭐뭐를 어겼고 조약 뭐뭐를 어겨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아주 야만스러운 짓을 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대법원이. 그렇게 나왔어야 돼. 그거 안 했잖아. 두 번째, 이번에 미국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제 왕창 높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야,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소로 해서 이런 툴을 쓰면은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 거고 저런 툴을 쓰면 얼마가 되는 거고 저런 툴을 쓰면 얼마가 된다. A 산정 기준, B 산정 기준, C 산정 기준 하면 얼마가 된다. 근데 이 어느 경우든 지금 1조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 있고 또 앞으로 나가서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이제 위기에 몰리면서 어떤 식으로 행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꽉 끼고 가야 된다. 따라서 지금 뭐 1, 2조 가지고 신경전하면 안 된다. 작년에 특히 쪽팔리게 그게 뭐냐. 그 협상 주기를 5년인가 해서 1년으로 줄인 데다가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뭐 1,몇백억 가지고서 그 미국이랑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1,몇백억을 5천만 우리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한 명의 목숨값을 꽁치 한 마리 값 2,000원 꼴로 계산한 거다. 너 그렇게 국민 모독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 하잖아.